안녕하세요, 포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EPL 4연패를 노리는 과르디올라의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알레그리로 10분 이상의 분량을 뽑아내면서 너무 많은 정성을 쏟았던 주인장입니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맨시티 얘기를 올해 처음으로 꺼내게 되었고, 클롭의 리버풀과 함께 맨시티가 리그 우승 경쟁 중인데 과연 클롭이 리그 우승과 함께 엔딩을 볼 수 있을지 봐야 합니다. 언젠간 맨시티 얘기를 다시 꺼내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건드리다 보니까 3월에 와서야 건드리게 되었고, 옛날에 그바르디올 얘기할 때 썼던 뒷배경을 다시 꺼냈는데 가끔씩 이런 식의 재활용도 고려해야겠습니다. 맨시티는 본머스를 상대로 4-2-3-1을 꺼냈습니다. 물론 스톤스가 미드필드로 올라간 3-2-4-1이 그대로 나왔으나 저는 스톤스가 오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 시작 포메이션을 4-2-3-1로 보려고 합니다. 이 경기 기준으로는 스톤스가 왼쪽 센터백, 디아스가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왔고, 로드리 스톤스 투미들의 위치도 왼쪽, 오른쪽 바뀌었는데 나중에 나올 전수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방 빌드업 시에는 왼쪽 센터백 스톤스가 미드필드로 올라가 로드리와 투미드를 만들고, 아케, 디아스, 아칸지가 3백을 만드는 3위 빌드업. 이 3위 빌드업에서 골키퍼 에데르송이 뽀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올라가는 4위 빌드업. 이 4위 빌드업에서 오른쪽 윙어 베르나르도 실바가 3미들의 오른쪽으로 내려오는 4-3 빌드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톤스 3-2-4-1에서 스톤스 못지않게 중요한 로드리입니다. 스톤스가 위로 올라가 3위를 만들었을 때 로드리 스톤스, 스톤스 로드리 투미들의 위치가 왼쪽 오른쪽 수시로 바뀌었고, 이 3위 빌드업에서 로드리가 왼쪽 센터백이나 오른쪽 센터백으로 내려가 뽀백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스턴스와 투미들 그대로 묶인 동안 에데르송을 뽀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올릴 수 있었고, 에데르송이 3백을 만들었을 땐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끌어내려 3미들을 만들었던 로드리입니다. 실바를 투미들로 내리고 본인이 위로 더 올라가거나 아케, 아칸지가 한 칸씩 올라왔을 땐 1사를 만들었던 로드리입니다. 전개 시에는 왼쪽 센터백 스톤스가 위로 올라가 로드리와 투미들을 만드는 325. 이 325에서 스톤스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고 코바치치, 베르나르도 실바가 내려와 3미들을 만드는 334. 스톤스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올라가고 아케 아칸지가 한 칸씩 올라가는 136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톤스 3-2-4-1이지만 스톤스 얘기는 뒤에 가서 하고 아케 얘기를 먼저 꺼내고 싶었던 주인장입니다. 아케는 뽀백의 왼쪽 풀백으로 시작했으나 스톤스가 위로 올라가면 아케, 디아스, 아칸지 3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뛰었고, 로드리가 뽀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오면 원래 자리인 왼쪽 풀백으로 서기도 했던 아케입니다. 에데르송으로 3백을 만들 땐 디아스와 함께 센터백으로 섰던 아케였고, 아칸지가 위로 올라가면 아케 디아스가 센터백 듀오로 남거나 가끔씩 위로 전진하는 아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4-2-3-1 그대로, 이 4-2-3-1에서 포든이 홀란드와 투토브를 묶이는 4-4-2, 이 4-4-2에서 로드리가 위로 한 칸 올라가는 4-3-1-2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내는 펩시티 얘기입니다. 보통 주제를 한 달치 정도 미리 적어놓는 편인데 요즘 뜨고 있는 선수나 감독 얘기, 이것저것 타이밍 따지다 보면 뒤로 밀릴 때도 있습니다. 원래 앞에서 로드리의 움직임만 알아볼까 하다가 그래도 두 명이 나을 것 같아서 아케까지 포함시켰고, 스톤스 3-2-4-1이기 때문에 스톤스 얘기가 필수인데 그냥 뒤에서 전수판 들고 꺼내려고 아껴놨습니다. 베르나르도 실바나 포든의 움직임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내용이 많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국밥과도 같았던 로드리입니다. 로드리 있고 없고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도쿠는 초반에 평이 좋더니 요새는 어째 반응이 미지근해진 느낌입니다. 바르디올은 부상 때문에 본머스전을 뛰지 못했고, 대체로 여름에 데려온 선수들이 제대로 자리 잡진 못한 느낌인데 특히 미드필더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정료가 선수의 실력을 정해주진 않지만 코바치치, 누네스만으로는 뭔가 아쉬웠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맨시티식 3-2-4-1의 특징입니다. 4-2-3-1이나 4-1-4-1 같은 뽀백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시작해 뽀백과 로드리를 제외한 5명을 위로 올려 4-2를 만드는데, 4-2를 따로 나눠서 볼 수도 있지만 아예 5톱, 5로 묶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앞에 4-2를 두고 센터백으로 나온 스톤스가 미드필드로 한 칸 올라가면서 4-1이 3-2로 바뀌는 것이 끝입니다. 스톤스 로드리가 투미들로 묶여 3백과 함께 3-2-5각형을 만들었는데, 다른 선수를 투미들로 내리고 스톤스가 공격적으로 위로 더 올라가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지금껏 나온 전술판을 보면 로드리와 스톤스의 위치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데 실제로 본머스전을 보니까 둘이 왼쪽 오른쪽을 바꿔가며 뛰었습니다. 흔히들 스톤스 3-2-4-1하면 위로 올라가는 스톤스만 생각하는데 수비 시에는 원래 자리인 센터백으로 돌아가 뽀백으로 섰던 스톤스입니다. 볼 소유 시에는 미드필드로 올라가 로드리 옆에 서고, 수비 시에는 센터백으로 들어와 뽀백 수비를 만든다. 이 오가는 움직임을 얘기하려고 시작 포메이션을 3-2-4-1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3위 빌드업은 요즘 다양한 팀들이 즐겨 쓰고 있습니다.
에메리의 아스톤 빌라는 오른쪽 풀백 콘사를 3백의 오른쪽으로 내린 3위를, 에디아우의 뉴캐슬은 왼쪽 풀백 덴버는 3백의 왼쪽으로 내린 3위를, 미첼 산체스의 지루나는 미드필더 한 명을 3백으로 내리고 왼쪽 풀백 구티에레스를 투미들로 끌어온 3위를 쓰고 있었는데, 그나마 티아고 모타의 볼로냐를 보면 센터백 한 명이 위로 올라간 3위를 쓰고 있었고, 3위 빌드업 자체는 흔하게 볼 수 있어도 센터백 한 명을 위로 올려서 3위를 만든다는 보기 드문 그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르디올라의 3위 빌드업에는 또 다른 옵션이 있었습니다. 골키퍼 에데르송을 왼쪽 센터백으로 취급해 아케, 에데르송, 디아스, 아칸지 뽀백을 만들 수 있었고, 아니면 로드리를 뽀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 아케, 로드리, 디아스, 아칸지 뽀백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3위 빌드업에 한 명을 더해 4위를 만들거나 3위 빌드업에서 한 명을 뽀백으로 내려 4위를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때 엔리케가 로드리를 센터백 자리 오각에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로드리에게 이 플레이가 장착된 것 같습니다. 스톤스 3위 사이를 보면 스톤스가 로드리와 함께 투미들로 묶인다가 전부로 보이지만 센터백 치고 날카로웠던 스톤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보면 스톤스가 하프 스페이스로 뛰어들고 있었고, 요즘 맨시티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건 데브라이너와 홀란드를 제외하고는 공격이 뭔가 가라앉은 듯한 그림이었습니다. 센터백 스톤스의 움직임이 꽤 날카롭게 느껴질 정도였으면 사실 전술보다는 몇몇 선수들의 경기력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톤스 3위 사일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톤스 3위 사일. 무엇보다도 스톤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 전체적인 그림이 결정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아칸지도 스톤스 롤로 뛸 수 있고, 정작 로드리가 빠졌을 때 팀이 휘청거렸기 때문에 스톤스가 3위 사일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톤스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자주 다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스톤스 롤의 핵심은 결국 볼 소유 시에 미드필드로 한 칸 올라가 3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칸지도 스톤스 롤로 뛸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스톤스 특유의 맛깔난 움직임은 덜하고, 스톤스를 위로 올려서 쓰는 것도 중요한데 뒤에서 3백으로 받쳐주는 선수들도 중요했습니다. 뒤에는 디아스가 버티고 앞에서는 스톤스가 날뛰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케도 무난하게 잘해줬고, 본모스전을 기준으로 센터백 4명으로 뽀백을 세웠다는 특징이 있는데, 스톤스가 위로 올라가서 뛰고 뒤에 남은 3백은 센터백처럼 뛰다가도 가끔씩 위로 올라가기도 했기 때문에 일명 포토백을 꺼내도 그림이 얼추 굴러갔습니다. 이번 시즌도 맨시티가 리그 우승을 할 수 있을까요? 홀란드와 데브라이너를 제외하면 화력이 아쉬웠고, 로드리는 말할 것도 없는 핵심 선수입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경기력 차이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선수입니다. 스톤스가 없을 땐 아칸지를 대신 위로 올릴 수도 있었고, 전술이 뭔지 잘 모를 땐 과르디올라의 경기를 쭉 보라고 권유하고 싶네요. 처음에는 센터백 한 명을 올려서 얻는 게 뭘까 싶었는데 남들보다 앞서가는 감독입니다. 다음은 후방 형태 요약 시간입니다. 왼쪽 센터백 스톤스가 위로 올라가 로드리와 투미드를 만드는 3위 빌더. 로드리가 뽀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내려가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투미들의 왼쪽으로 내려오는 4위 빌더. 아까 3위 빌드업에서 골키퍼 에데르송이 뽀백의 왼쪽 센터백으로 올라가는 4위 빌드업. 이 4위 빌드업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3미들의 오른쪽으로 내려온 4-3 빌드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맨시티를 떠난 날도 언젠가 올 텐데 그게 언제일지 또 어디로 갈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 주인장입니다. EPL을 찍먹 수준으로 봐서 몰랐는데 이미 리그 3연패 기록을 달성한 맨시티입니다. 유벤투스나 바이에른 뮌헨이 각각 세리에와 분데스리가를 연속으로 우승했을 땐 결말이 정해져 있어서 보는 재미가 없다, 방구석 여포, 특정 팀이 다 해먹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맨시티의 EPL 독주 체제가 이어지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누가 우승하든 저는 크게 관심 없는데 적어도 우승할 만한 팀이 우승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만약 맨시티가 이번 시즌까지 우승해 리그 4연패를 달성한다면 그 정도의 실력이 있고 그 실력을 뛰어넘을 팀이 안 나타나면 똑같은 팀이 계속 우승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EPL 4연패에 도전하는 과르디올라의 맨시티입니다. 과연 맨시티의 연속 우승 그림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고, 센터백을 위로 올린다에 이어 과르디올라의 다음 전술은 뭘지 팝콘 들고 지켜볼 주인장입니다. 맨시티가 리그 4연패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